17년을 모은 돈으로 겨우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아껴서 만든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그래도 자식한테 넘기면 더 편해지겠지. 그렇게 아들이 들고 온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TV는 작게 틀어주세요. 애들 자요. 어머니, 반찬은 따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조용한 눈치 보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분간 외삼촌 댁에 좀 계시는 게 어때요? 그날 저는 제 짐을 들고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창문도 없는 지하 고시원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괜찮아. 보낸 문자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매일 일기장에 씁니다. 오늘도 울었다. 내일은 울지 말자.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 혹은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말순 어르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황혼연구소 빛소장입니다.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반드시 나눠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줬더니 나는 쫓겨났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어떤 어르신의 삶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향하게 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17년을 지켜온 집, 그 집을 자식에게 넘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에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기 위한 경고와 꼭 알아야 할 대책까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미래의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중간에 멈춘다면 당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을 두 아들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8년. 그 뒤로는 홀로 채소 장사, 설거지 아르바이트, 명절 때는 제수용 음식 만들며 악착같이 살아오셨죠. 한겨울 새벽 4시에 장바구니 끌고 시장으로 나가 무더운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길에서 채소를 정리하셨고 명절 전날에는 철야로 전 부치기를 하며 아들들의 입만을 바라보던 삶이었습니다. 그 손은 늘 굽고 마르고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싸주던 김밥에 아들들은 감동했고 그 손으로 문지르던 열나는 이마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죠.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전세로 시작해서 어렵사리 장만한 그 집은 비록 오래되어 벽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부엌창이 있었고 겨울엔 방바닥에서 구들장 온기가 퍼지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김 어르신에겐 유일한 재산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몇 해 전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혼자 계시기도 위험하고.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손주들도 보고 엄마도 훨씬 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이 편한데. 여기가 내 살던 데인데. 하지만 아들은 설득했고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시면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며칠 후 큰아들이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집을 제 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상속세나 복잡한 문제도 줄어들어요. 그날 김 어르신은 아들이 건넨 도장과 함께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자식밖에 더 있겠나. 그 집은 자가였습니다. 17년 전 전세 살던 곳을 헛헛한 마음으로 조금씩 저축하고 아껴가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장례비며 입원비로 허리가 휘었지만 어떻게든 집만은 지켜왔던 말 그대로 지붕 있는 안심이었죠. 하지만 명예 이전이 된 후 집은 곧 팔렸습니다. 엄마, 그 집 팔고
우리 집 근처에 전세 얻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집값 중 일부만 김 어르신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세금도 떼고 이사 비용도 들고 남은 건 투자 좀 해둘게요. 이후 김 어르신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방 하나에 작은 창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밤엔 외풍이 심해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몸을 녹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웃으며 다가왔고 며느리도 어머니 반찬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앉아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설거지를 같이 하는 평범한 일상. 김 어르신은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분위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고 손주의 시선이 어색해졌고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따로 드시는 게 더 좋죠? 라는 말이 당연해졌습니다. 화장실을 오래 쓰면 거슬리는 눈치를 받았고 방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며느리가 조심스레 닫아버렸습니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나면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김 어르신은 손을 내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TV 소리조차 크게 틀 수 없어. 이어폰으로 작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낮은 볼륨으로 뉴스를 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실버타운 많이 가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도 생기고요. 엄마한텐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말은 돌려 했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결국 김 어르신은 며느리의 압박과 아들의 침묵 속에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잠깐 외삼촌 댁에 계셨다가 다음에 좋은 데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외삼촌은 이미 요양병원에 계셨고 갈 곳이 없던 김 어르신은 근처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고시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 어르신은 혼자 앉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나한테서 가져간 돈 중 일부만이라도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방 한 칸이라도 얻고 살아야지.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자 엄마, 지금 너무 바빠요. 투자금도 묶여 있어서 당장 뺄 수가 없어요. 라는 짧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지 않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하방의 습기와 곰팡이, 혼자 밥을 먹으며 흐르는 눈물. 그러다 복지관 상담을 통해 근처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오후 3시에만 잠시 햇볕이 드는 방. 방세는 월 35만 원. 기초연금과 쪼갠 통장 잔고로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계십니다. 가끔 손님으로 오는 복지사와 나누는 말이 유일한 대화 시간이고 일기장 속 글이 유일한 속마음입니다. 오늘은 많이 울었다. 그래도 내일은 안 울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손 다 닳도록 일했나 싶다. 이 사연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진짜 현실입니다. 집과 통장, 모든 걸 자식에게 넘긴 순간 자신의 존재도 함께 넘긴 채 잊혀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은 단지 함께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또한 어르신 여러분, 재산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명예 이전은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자식이라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이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질 땐 남는 건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것이 평생의 안식처를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믿을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종이 한 장의 계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믿는다는 말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명예 이전은 최대한 늦추고 공동명예 또는 생전 증여보다 유언장 작성으로 준비하세요. 둘째, 부동산 명예 이전을 하더라도 거주권을 보장받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전세권 설정이나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구두 약속은 절대 믿지 마세요.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한 후 문서로 남기세요. 넷째, 가능하다면 보증금은 분할 이전하세요. 전체를 한 번에 넘기지 말고 자녀의 태도와 생활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혹시 이미 재산을 넘기셨다면 재산 회복 소송 또는 부양 의무 미이행 관련 법률 구제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센터,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진 집 한 채, 통장 하나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평생입니다. 절대 쉽게 내주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 지인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